안녕하세요. 명리학과 심리학을 융합하고 기독교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봄에 새싹이 자라듯 목기운은 새로운 시작, 성장, 발전, 추진력을 의미하는데요. 목이 많으면 일어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으면요, 성장과 변화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추진력과 창의력이 넘치겠죠. 목이 많으면 그런데 또 성급하거나 고집이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많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죠. 자, 우선 긍정적인 특징은 목이 많으면요, 성장이나 창조성, 추진력, 도전 정신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이런 실행력을 갖출 수가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또 창조적인 작업에서 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예술이나 디자인, 콘텐츠 창작, 연구 같은 창조적인 직업에서 그런 작업에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남들보다 앞서서 또 혁신하는 사고를 가질 수도 있겠죠. 너무 자주 변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도전 정신과 또 개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시도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기도 하죠. 빠른 학습과 또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을 활기차게 합니다.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변의 조직의 공동체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팀워크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생동감을 만들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이러한 목이 부정적인 특징으로는요, 목이 너무 많으면 너무 급하고 성급하게 됩니다. 목이 과한 사람을 또 상담할 때는 너무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내려놓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 상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목이 과할 때는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만 막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만 커가지고 현실을 무시할 수 있겠죠. 또 과도한 경쟁심에 빠져가지고 어,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서가려는 성향, 옆 사람을 보지 않는 그러한 과도한 경쟁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요, 근육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너무 과다하면 너무 급하고 성급하고 또 고집이 강하고 이상적이거나 또 과도한 경쟁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럴 때 해결하기 위해서 화로 목을 빼주거나 또 금으로 목을 제어해주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목이 많을 때 너무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도 해보자.
그리고 성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목이 많은 환경, 어, 목이 많은데 이 화가 이 목의 기운을 설계하게, 그러니까 목이 화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목생화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회생활, 화라고 하는 것이 집단이 어떤 사회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강의나 발표, 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나 토론을 하는 일들, 또 팀을 이끌어주거나 주도적인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 또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진을 시키는데 또 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땀이 나는 운동, 달리기를 하는 운동, 뭐 킥복식이나 뭐 축구, 농구, 또 태양 아래에서 하는 야외 운동, 등산이나 조깅, 사이클, 또 뭐 댄스, 뭐 이렇게 에어로빅 막 많이 뛰고 이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들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창작 활동으로 예술이나 글쓰기, 또 목에서 넘치는 그런 창의성이 불로 이렇게 화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력을 기르는 방식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따뜻한 음식으로 열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운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음, 사우나 또 온천 뜨거운 목욕으로 몸의 열기를 높이는 것은 화기운으로 목을 빼주는 것입니다. 목의 과한 에너지가 화로 빠지면서 성급함이 줄어들고 지나친 경쟁심이 부드러워지고 또 현실적인 실행력과 추진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으로 목을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목이 많은 환경은요. 화로 물론 빼주기도 해야 되지만 금으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나 논리 또 질서와 또 어떤 통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목의 과도한 확장을 막아서 그러한 통제를 또 해주는 것인데 금을 잘 활용해서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요. 목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무 많으면 즉흥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즉흥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감정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요즘에 굉장히 인기잖아요. 단순화되고 정리정돈하는 삶, 또 미니멀리즘, 미니멀라이즘, 뭐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생활을 실천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또 인간관계든 물건이든 생각도 불필요한 것은 줄이자. 그리고 공간도 정리하자. 또 디지털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만 쓰고 이 너무 많이 쓰지 말자는 거죠.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을 또 단순화시키고 또 규율과 원칙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금을 빌린다는 것은 규율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감정적인 어떤 결정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예스나 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에 대한 이런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죠. 모든 것에 다이어트가 필요하겠네요. 자, 무술이나 또 규칙적인 스포츠 훈련, 어떤 금 하면은 막 절제 있는, 절도 있는 어떤 운동. 그래서 검도나 태권도, 유도, 펜싱과 같은 것들이 또 금의 운동에 해당하겠는데요. 규율과 질서를 또 따르는 운동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근력 운동,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목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또 이성적인 해결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금을 활용하면요, 목이 너무 과하게 자라지 않도록 절제가 되고 또 감정적인 과욕을 줄이고요, 현실적으로 또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목이 많은 환경까지 알아보았고요. 그 문제 해결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이렇게 오행도 부족하니까 정말 화가 없다고 화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화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금이 없다고 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금을 더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나친 확장을 절제하고 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화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넘치는 에너지를 또 생산적으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 목이 과하면 화 에너지로 빼고 금으로 질서를 잡으면서 균형을 맞춰가자는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또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